예외로 한다. 무엇을 예외로 한다고? 그리고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보겠습니다. 공수처, 경호처, 윤 체포 때 철문 잠그면 공무방해, 경고, 공문을 보냈다라는 거죠. 어제 오동훈 공수처장 직접 한 얘기입니다. 들어보고 오실까요? 저희들은 여러 가지 바리케이드, 그다음에 철문 등을 잠그고 우리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큰 반발 없이 집행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런 부분 공문도 보냈고 또 사전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또 반대가 있더라도 저희들은 적법한 또 절차를 취할 것입니다. 네. 오동훈 공수처장 조근 얘기했지만 할 얘기는 다 들어갔습니다. 뭐냐? 지금 문 그냥 걸어 잠그고 뭐 나와서 방해하고 이런 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문만 걸어 잠그고 가만히 있어도 그 자체도 공무 방해라고 볼 겁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실제로 공문으로도 보냈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근 얘기를 하긴 했지만 경호처가 반대해도 우린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습니다. 경호처 반대해도 우린 집행할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경호처가 막냐 안 막냐가 상당히 좀 중요할 수 있는 게 지도를 좀 같이 볼까요? 관저입니다. 관저가 여기 있는데 지금 현재 경호처가 이 문을 통제를 하고 있죠. 관저에 들어가서 윤 대통령을 이 체포를 하려고 한다면 이 영장을 집행을 하려고 하려면 여기를 들어가서 이렇게 가서 안으로 들어가서 돌아서 관저로 가야 되는 상황인 건데 여기에서 아예 막혀버리면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체포 수색영장을 제시하는 상황이 바로 이 입구에서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막아도 우린 집행해야 됩니다. 할 거예요. 막으면 안 돼요. 문만 걸어 잠그고 있는 것도 다 우리 공무집행 방해로 볼 겁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조근 얘기가 굉장히 센 얘기죠. 왜? 든든한 뒷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음 기사 볼까요? 영장에 형소법 110조, 111조가 예외입니다라고 적혀 있다라는 거죠. 경호처 부른 근거를 아예 차단했다. 110조, 111조가 어떻길래 보겠습니다. 110조, 111조 뭐가 있는지. 110조에는 군사상 비밀이 필요한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 111조 공무원이 소지한 물건을 본인 또는 소속기관이 직무상 비밀로 신고하면 소속기관이나 감독기관 승낙 없이 압수할 수 없다. 네. 비밀인 장소, 비밀인 물건은 본인의 승낙 없이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할 수 없다, 수색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형사소송법 110조, 110조, 111조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영장에 요걸 예외로 합니다라고 적시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최진영 변호사님, 네. 저도 거의 한 20년 기자를 하고 있는데 영장에 110조, 111조는 예외입니다라고 적힌 거는 처음이거든요. 이런 영장 보신 적 있나요? 판사가 국회의원입니까? 판사가 헌법재판관입니까? 판사는 기존에 주어진 법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것이지 네. 법을 무효화시키는 것은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통해서 법을 폐지하거나 아니면 단서로서 그 경우에 따라서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을 하면서 이와 같은 것을 적용 배제할 수 있다. 그런 단서를 만들어야죠. 그게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판사가 그러한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대법원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을 만들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역사상 최초일 겁니다. 왜 최초겠어요? 지금까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만든 것이지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지금 정부 여당 그리고 특히 보수 우파에서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어떤 사태가 내란적 사태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어려운 시기일수록 기본으로 들어가고 원칙으로 돌아가고 적법 절차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영장에 이른바 필요 없는 여사 기재를 하면서 이와 같은 영장 자체가 위법하고 불법하다라는 그런 비판의 여지를 자꾸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불어서 아까 오동훈 공수처장 같은 경우에도 저는 자격 없다고 봅니다. 왜냐? 이분은 판사 출신 공수처장인데요. 네.
형법상 공무집행 방해는 그냥 공무집행하는데 거부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주 측정하는데 거부를 하면은 네. 그냥 다 그것도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합니까?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것은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부작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음주 측정 거부죄가 있기 때문에 처벌되는 것이지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문을 닫고 있어서 못하면은 와서 문을 자르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폭행 협박이 없이 그냥 문을 안 열어준다고 해서 공무집행 방해죄가 된다는 것은 그 또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수처장의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폭행과 협박이 있다고 하면은 그게 공무집행 방해죄가 이제부터는 성립되는 것이지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네. 공무집행 방해가 된다고 하면은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한테 도망가면 다 공무집행 방해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정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한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공수처장이 이와 같은 얘기를 한다는 것은 법조인으로서 현저히 부적법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장에 이렇게 뭐 110조, 111조를 뺀다 이런 내용이 적시된 거 아마 사상 초유일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동 공수처장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문 안 열어준다고 이게 공무집행방해다라고 확대해서 해석하는 거 이것도 맞지 않다. 적법하지 않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불법이다, 무효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장 변호사님. 그렇죠. 아마 영장에 이런 기재가 있는 것이 이례적인 거는 사실일 겁니다. 네. 그런데 왜냐면요. 지금 상황이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례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요. 일반 피고인들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는 사실 예외 조항이 없기 때문에 네. 일반 피고인들은 사실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오면 당연히 문을 열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뭐 경호처가 문을 걸어 잠그고 있거나 이런 건 아예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지금 아마 이 판사가 이 영장의 110조의 예외 상황이라는 것을 기재한 이유는 사실 군사 비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 영장에서 예외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때는요. 그 취지 자체가 증거물을 수집하거나 확보하기 위할 때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군사 비밀 기록, 뭐 관저라든지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다 보면 수사와 관련 없는 국가적인 어떤 비밀에 대해서도 유출되거나 누설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외를 둔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 영장이 발부되면서 함께 나온 수색 영장은 관저를 수색해서 뭐 증거를 확보하라 이런 취지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체포를 하면서 수반되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관저에 침입을 해서 들어가서 수색을 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같이 수색영장이 발부된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네. 사실상 형사소송법 110조의 취지와 사실 생각해 본다면 예외를 인정해 줄 필요가 없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법관이 해석해 준 법 해석이라고 보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이 경호처가 그동안 사실 체포영장을 거부하거나 어떤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법관으로서도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결단을 해준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이제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해서도 물론 이제 폭행 협박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네.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의 경우에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만으로도 공무집행 방해가 또 성립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문을 걸어 잠그고 아마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경호처가 계속해서 극렬하게 저항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입장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수사기관에서 반영을 해서 적용 여부를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영장에 뭐 이걸 예외로 한다라고 아예 적시가 된 거 이례적인 거 맞다. 근데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이런 상황 자체가 예외적인 거고 일반인의 경우는 그럼 뭐 경호처가 막아주느냐? 예외적인 상황 아니냐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최 변호사님. 그렇게 되면 대통령한테까지도 대통령의 가장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가장 어떻게 보면 군사와 어떻게 보면 직무에 보안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도 배제한다고 하면 앞으로 못 들어갈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은 국회의장실이 될 것이고, 그 다음은 헌법재판소장실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은 대법원장실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은 모든 기업, 나아가 우리 모든 어떤 개인의 집안에 대해서도 그와 같이 법원이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예외로 했는 영장은 마구 남발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와 같은 수색영장과 체포영장 발부했는 분에 대해서 저는 바로 직무집행을 배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앞으로 이런 식으로 됐다고 하면은
이제는 뭐 그 대통령이 할 것이 아니고 사법부가 모든 이른바 모든 어떤 영장 판사들이 사실상 모든 어떤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무력화시키는 전례가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확인과 그에 따르는 법적 책임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또 최 변호사님께서는 그렇게 처음이니까 예외, 이래서 예외, 그러면 뭐 전부 예외되겠네, 뭐 이런 취지로 지금 말씀을 또 하셨어요. 오늘 조선일보가 뭐라고 기사를 썼느냐, 조선일보 같이 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판사가 자의적으로 법 적용을 막았다. 전형적인 사법 과잉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윤갑근 변호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영장에 형소법 110조,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재했다는데 형소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슨 장 변호사님, 네. 판사가 이 정도까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냐, 법에 따라 판단을 해야지 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도 판단을 할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얘기예요. 저는 법 해석상에서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 판단이라고 보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110조의 취지라는 것 자체가 그런 어떤 군사적인 비밀을 다루는 기관에 가서 증거물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런 취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온 수색영장은 결국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의 수반되는 수색영장이 함께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형사소송법 216조에 따르면 사실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집행하면서 영장 없이도 원래는 수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지금 수색영장까지도 적법하게 받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뭐 판사가 월권했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저는 법의 취지에 따라서 판사가 제대로 판단해 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법의 취지를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딱히 이 법을 뭐 위법하게 적용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절대 아니다. 가서 사람을 체포해서 나오겠다는 거지 비밀이 뭐 이 상황을 뭐 비밀의 물건을 갖고 나온다거나 이런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공수처는 지금 이렇게 적시된 이 110조, 111조 이거 예외라고 적힌 이 영장 가지고 가서 그래서 한남동에 가서 집행을 하겠다는 건데 공수처의 의지가 있다면 사실 집행하겠다는 공수처 의지가 있다고 하는 관건은 언제 하느냐가 될 수 있는 거겠죠. 아까 동아일보 다시 한번 좀 볼까요? 동아일보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수처에서 회의를 열었다고 해요. 회의 결과 6일이 시한인 체포영장 집행이 늦어질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이르면 2일, 오늘이죠. 집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적시한 만큼 시간을 지체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내렸다라는 겁니다. 이르면 2일, 이르면 오늘, 그리고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를 지금 보면 최 변호사님, 이르면 오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뭐 공수처는 본인들이 신청을 했고 법원으로부터 발부를 받았기 때문에 집행하는 것은 본인들로서는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외로 가느냐. 아시다시피 지금 그 민주당이 검수완박 결과 그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공수처가 아니고 국수본 경찰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경찰이 검찰에 신청을 하고 검찰이 그 중앙지방법원에 청구를 해서 받으면은 그게 원칙이고 그게 적법 절차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공수처법 같은 경우에는 내란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수사권 자체가 없고 실질적으로 관할도 1심은 법원에 중앙지방법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판사 쇼핑하듯이 서부지방법원으로 가고 그리고 영장에도 법원도 필요도 없는 지금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배제하는 규정을 넣음으로써 영장 자체가 적법한지에 대한 의문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떡하느냐.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되려고 하면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해서 방해를 해야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비서실 내지는 경호처 같은 경우에는 영장 자체가 불법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막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라는 그런 논리를 지금 제공해버린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맞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할 것이 아니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들과 협의해서 이 윤 대통령을 국수본으로 이미 출석하는 것을 하고 영장은 법원으로 반납하는 것이 오히려 이 사태를
어떻게 보면 논란을 없애는 원칙으로 한번 돌아가자는 그 말씀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영장 자체가 불법적 소지가 있기 때문에 원천 무효다. 그러니까 이거를 집행하는 것도 불법적인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지금 문제는 영장을 들고 집행할 수 있는 공수처는 그런 생각이 지금 없는 상태라는 거죠. 공수처는 이르면 당장 오늘도 집행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부 회의에서 지금 내린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공수처가 집행하러 갔을 때 경호처가 순순히 받아들일 것이냐. 여기 지금 문 걸어 잠그면 공무집행 방해해요라고 공문을 보냈으니까 공문이 왔군. 그래 문을 열어주자라고 열어줄 것이냐라는 거죠. 서울신문 기사 같이 볼까요? 윤 영장의 형소법 예외 명시, 경호처장 어떤 선택할까? 결국은 경호처장이 어떻게 결론을 내릴 것인지가 관건이다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윤수색 거부할 법적 근거는 사라졌다. 윤 측 판사에 그런 권한 없다고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호처는 절차에 따라 경호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다만 처벌 부담에 체포에 협조할 가능성도 없진 않다라는 게 서울신문의 기사죠. 지금 서울신문의 기사인데 서울신문은 어떻게 판단할까라고 여지를 좀 열어놨어요. 다음 세계일보 같이 볼까요? 경호처 윤 지키기 적극 나설 듯 공수처와 충돌 우려 고조. 세계일보는 이 경호처는 아마 열어주지 않을 거다. 강경하게 맞설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박 처장에 대해서 이 박종준 이 경찰처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볼까요? 경찰대 출신인 박 처장은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경찰 2인자인 경찰청 차장을 지냈고 2012년 총선 때 충남 공주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를 했다가 고배를 마셨다. 그리고 2014년 박근혜 청와대 경호처 차장으로 들어갔었고 2016년 총선 때 세종으로 지역구로 옮겼지만 재차 낙선. 이런 연유로 봤을 때 충청권 5선인 정진석 비서실장과도 상당히 가까운 사이다라는 거죠. 박 처장이 마지막까지 윤 대통령 지키기에 나설 것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도 사실 이러이러하니까 이러지 않을까라는 부분인 거예요. 장 변호사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경호처가 막을까요? 일단 경호처가 순순히 대통령의 신병을 인계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그 과정에서 얼마나 큰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일단 경호처의 그 박 처장이 지금 여러 가지 분석상으로 봤을 때도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또 어떤 그런 또 스탠스를 취할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인이 경호처장으로서 그 아래에 있는 부하 직원들의 안위도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호처장이야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또는 법적인 결단을 내릴 수야 있겠지만 그 명을 받들어야 하는 그 부하 직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대통령을 지키다가 공무집행 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에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 조직의 수장으로서 자신들의 부하 직원들의 안위에 대해서도 저는 철저하게 고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보실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인데 네. 사실 검찰이 청구해서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서 불복하는 모습 그리고 대통령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법치주의를 강조하셨는데 법대로 해야 되고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 이 말씀을 강조하셨던 대통령과 이 정부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지금 이 체포영장의 효력을 다투고 이런 부분에 불복하는 모습들 국민들이 보시기엔 굉장히 실망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네. 경호처장이 어떻게 입장에 나설 것이냐라는 여부가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 이르면 당장 오늘도 이 집행하러 공수처가 갈 수 있다라는 게 내부 회의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죠. 이 오는 6일까지가 영장 발부 시한인 거죠. 6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집행에 나설 것인지 언제 나설 것인지 막을 것인지 주목이 좀 됩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